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제가 그 백화점 서점에 가서 수능 영어 시험 문제 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그 정도 깊이 또 그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학문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연구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A는 B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확도를 느끼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게 지난 시간에는 감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던 거고, 그 감은 대충 하면 되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 길을 찾았을 때 감이 느껴지는 것이지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다고 해서 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찍은 것들 중에 키워드를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 저자는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에 존 리드라는 작가가 succeeding이라는 그 책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잡한 주제를 공부할 때는 수많은 복잡한 세부 사항과 개념들도 사실은 간단한 무언가에서 뻗어나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 뒤에도 긴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잡한 주제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 공부가 다 복잡해요.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느 한 과목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존 리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간단한 무언가에서 그런 것들이 다 뻗어나온 것이다. 간단한 것에서 뻗어나오는데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한 것을 찾아라는 거죠. 그걸 이 책에서는 핵심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을 찾으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거 A, 이것은 B군, 이건 C군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책은 공부에 관한 책은 아니에요. 제가 늘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 계속 강의를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들을 읽으면 이거 공부와 연결되는 거다 하면 바로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띄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 원칙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핵심 원칙을 찾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를 펴보고 기본서를 펴보세요. 첫 장은 뭐 간혹 가다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모든 공부들이 다 그래요. 뭐 어렸을 때 했던 그 공부 보면은 쉬워 보이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연령에서 판단해야 안 되겠어요? 그 연령의 기준에서 공부를 보면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핵심 원칙을 찾는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읽는 동안 사람이 지쳐버려요. 또 그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려면 이미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한 말인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때 핵심 원칙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부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것을 내가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해서 핵심 원칙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핵심 원칙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딱 걸리게 돼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많은 양을 읽은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핵심 원칙을 찾아야 되겠다. 일단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첫 문장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원칙이 뭐야? 그건 안 되겠죠. 그 맥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읽으면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핵심 원칙이다. 그게 딱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것이 이 단원의 핵심 원칙인 거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구나.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핵심 원칙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저자는 핵심 원칙이 한 3개에서 12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찾아야 될 핵심 원칙은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저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물론 한 쟁점에 대해서, 한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가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너 개, 12개뿐만이 아니겠죠. 거기서 또 파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2-3개만 딱 하면은 여기 있길 큰 원칙에 다른 약간 작은 파생된 원칙들이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 3개만 찾아 나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책을 미리 안 읽었는데 핵심 원칙을 어떻게 찾습니까? 뭐가 핵심 원칙인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타부시험 공부할 때 학원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학원 강사들의 어떤 노하우, 암기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막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 되게 열받아요. 왜냐하면 그 강사들 엄청 똑똑하잖아요. 엄청 체계 있게 공부를 하고 이거 하면은 나도 될 것 같은데 막상 가져오면 내게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수많은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요약된 것만 딱 봐도 알아요. 그 표만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딸랑 요약된 것만 보는 사람은 뒤에 있는 무수한 배경들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요약된 것을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외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표나 그 요약된 걸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핵심 원칙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이게 핵심 원칙이다, 이걸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틀려도 된다고? 틀려도 됩니다. 왜 틀려도 되느냐? 고쳐 나가지거든요. 처음에는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핵심 원칙은 C, D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모르고 A, E라고 생각했다 합시다. 뭐가 이상하죠? 하지만 두 기준을 세워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 C가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A랑 A를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가, 그 흐름이 C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 앞에 A를 핵심 원칙으로 삼으면서 공부했던 것이 헛것이 되는데 안 그래요. 그게 C에 다 이렇게 모아져요. 또 E에 대해서 했던 것도 D에 이렇게 모아져요. 저절로 이동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핵심 원칙이 뭐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또 다른 사람이 정리한 그 핵심 원칙을 그대로 따오지 말고, 물론 다소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삼은 핵심 원칙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뭐 법과목 같은 경우는요, 각 단원마다 핵심 원칙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형법 총론 좀 보고 있는데 보면은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 관계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 그 외에 뭐 주관설, 객관설 많아요. 굉장히 이래요. 여기 정말 2-3개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이 뒤에는 그 이름만 달리해서 나올 뿐이지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원칙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핵심 원칙만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하고 또 핵심 원칙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리에 세우면은 그때부터 이 방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A와 연결된 게 뭐다, 이게 표가 나거든요. B와 연결된 게 뭐다, 표가 나요. C와 연결된 게 뭐다,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 원칙,
핵심 원칙을 찾아라. 그리고 공부할 때 두세 가지만 찾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틀려도 된다. 나중에 고쳐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